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오택성입니다. 2023년도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동에서도 이 해묵은 갈등으로 분쟁이 다시 촉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양대 최강국 이른바 G2 사이의 경쟁은 더 도드라진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은 그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공지능이 급성장하면서 인류에게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올해 마지막 뉴스를 풀다에서는 2023년 한 해를 뒤흔든 세계 주요 5대 뉴스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경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2,000명에 달하는 하마스 소속 무장 세력이 240명의 인질을 잡고 1,200명을 살해했는데요. And we want her back. We want her back alive. We want her back healthy. And I think what happened last Saturday is a homicide. It's a crime against humanity.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지구에 대한 대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전멸시키고 인질을 구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몇 주에 걸쳐 가자지구를 폭격과 공습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자지구에 군대를 보내며 지상 공격까지도 시작했습니다. اروح ما اروح واخلي بلادي واخلي داري واخلي اولادي وين اروح للشتات للفقر للهموم لا يا خاله ما بطلع من بلادي انا بضلني فيها نتفة النمو.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 산하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5,000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11월 말 하마스가 옥류하고 있는 인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들을 교환하는 임시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장기적인 휴전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계속 기재하지만 이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희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또 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우세를 점하지 못했는데요. 앞서 3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로 데려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이어 6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간 용병업체 바그노 그룹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내전 위기까지도 몰렸는데요. 결국 바그노 그룹은 항복했고 두 달 후에 반란을 이끌었던 바그노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의 전투 작전은 느려진 상황입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 일부 이웃 국가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need a clear articulation of the strategy to allow Ukraine to win.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eems to be asking for is billions of additional dollars with no appropriate oversight, no clear strategy to win, and none of the answers that I think the American people are owed.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이런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의 본격화입니다. 올해 미중 관계는 중국 스파이 풍선 소동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초 미국 상공을 며칠간 떠다니던 이 중국 정찰 풍선을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맞춰 떨어뜨렸는데요. 이 정찰 풍선은 이 중국이 미국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학교 버스 3대 크기의 비행물체였습니다. 미국은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모두 수거해서 그 내용물을 정밀하게 분석한다고 밝혔고요. 중국은 풍선을 돌려달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증가시켰는데요. 이 안보와 경제,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위험을 제거해 간다는 이 디리스킹을 강조하며 동맹과 우호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reducing risk to supply chains that have become clear for a number of reasons, not just national security, although that's one of them. The pandemic was another, the impact on supply chains from the pandemic. 여기에 이 최신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규제를 이어가는가 하면 이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세우도록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중국대로 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세계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하는가 하면은 1대1도를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과의 통일 그리고 남중국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무력을 사용한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 만에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의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안이 산적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형사 기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에만 4번이나 형사 기소됐는데요. 지난 3월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뉴욕주에서 기소된 데 이어서 잭 스미스 특검 조사에 따라 6월 이 기밀문서 반출 의혹 그리고 8월 초에 대선 뒤집기 의혹으로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대선 당시 12,000표라는 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소됐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범죄 혐의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경선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이 지지율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If I were the Biden campaign, I would be very worried at this point because even though polls are only snapshots in time and they're not supposed to be predictive, what they're really telling us is that approximately 1 year out before the election, in the critical swing states, the 5 or 6 states that are going to really decide the election, Joe Biden has a lot of work to do in terms of gaining the confidence of the voters in those states.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생성형 AI의 대두입니다.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는 2023년 한 해를 사로잡았습니다. 챗 GPT는 기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가도록 설계된 것이죠. 인공지능 AI에 대한 일반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등장에 버금갈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오픈 AI의 오랜 협력사이자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구글과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에서 최첨단 기술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IT 회사가 오픈 AI에 의해 촉발된 이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이 무궁무진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인력을 대체하고 또 인공지능이 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돼서 인류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요. One of the big questions that researchers worry about is what we call model traceability. So, who uses it? And these are powerful tools. So, one of the concerns is once it's in the wild, it can be used by good agents or bad agents.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AI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가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AI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데 최근 합의한 바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올 한 해 뉴스를 풀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